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윙이푸드. 자, 이 윙이푸드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가에 엄청 크게 갭이 뜨면서 출발을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혹시나라도 매수를 하고자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솔직한 관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이 올라간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배경에 있어서는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된 이슈로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테마다. 자, 이 파생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군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자, 지수 역행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을 하는 동안에 정상적인 수급 흐름으로서 이어질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반대로 지수가 꺾였을 때 개별적인 호재성 이슈라든지 갑작스러운 돌발 이슈들에 의한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지수 역행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윙이푸드가 바로 이 지수 역행주의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테마주다. 자, 오염수 방출이 됨으로써 인해서 수산물 식품에 대한 이제 구매 소비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감이 작용되는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체 식품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일본 원산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이제 원래 하고 있었어요. 이 윙이푸드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불매 운동을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전역에서도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윙이푸드, 자, 어떻게 보면은 대체 식품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이 윙이푸드로서 대체 식품에 대한 수입을 하는 현상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런 원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뭐 천일염 관련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육가공, 쉽게 말하면 수산물 대체식품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접근으로서 시세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염수 방출 이슈로서 처음에 부각받았던 첫 부각, 처음으로 부각받은 섹터가 있고요. 부각받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2순위, 3순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제 대장주로서 등극한 종목들이 어떻게 추세를 이어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이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오늘 만들어진 이 장대 음봉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한 번 더 꺾였다가 갈 우려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들을 충분히 흡수를 해놓은 자리에서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망 매물 혹은 공포심리엔 공포매물, 자, 갭을 이렇게 많이 띄우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힘을 받고 올라가지를 못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재료 소멸 관점에 대한 인식하는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작용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오늘 이쪽 테마에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일 단타를 주로 하고자 하는 이런 매수세들의 힘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음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음봉 만들어진 상황에 대한 이 분봉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갭 상한가,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8월 24일자, 자, 그러고 난 이후에 8월 25일자 이렇게 바로 연속으로 거의 상한가 가까운 자리가 만들어졌고, 오늘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 직전 상한가, 그러니까는 전일 고가 라인 부근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부각을 받았을 때 시점에서에 대한
가격대, 이 심리를 뛰어넘는 점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이 가격대는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에 임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물량을 먹은 구간대를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 가격대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갭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전 고점까지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00원대까지. 자, 이런 캔들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거래량과 캔들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갭으로 뛰어버린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요, 차근차근 올라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사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사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한순간에 여기 샀었던 사람들에 대한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로 직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고가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비록 깊이 빠진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좀 시장 중심 테마라든지 전체적인 수급으로서 분산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밀린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래도 깨져야 될 자리는 안 깨트리고 마감됐다라는 게 조금은 더 긍정적이다. 일단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내일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조정 국면이라든지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일 이 윙이푸드가 오히려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빠지거나 아니면 준 상태에서 머물거나,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오늘 종가가 마감된 시점에서에 대한 캔들과 차트 분석이고, 시장 시황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이 돼봐라요. 내일이 돼봐요.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판단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직통번호, 제 개인적인 연락처인데 여기에 숫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분석과 그리고 시장 상황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와줄 수 있고 어떤 자리가 깨지면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실시간으로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요, 제가 9월달에 있을 일정들, 자, 오염수 방출 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8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종목, 혹은 시세가 분출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씌워주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추가적인 드론 관련 일정주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 수익을 쌓아 올렸었던 방식과 제 나름대로의 주식의 견해에 대한 통계 분석 데이터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전 투자 경력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자, 그간의 수많은 수익과 손실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 꾸준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조건식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1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그간의 제 업적을 조금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2020년도 자 6월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필명은 제가 혹시나 사칭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클럽, 자, 그리고 대참가일은 2020년도 자 6월 1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실전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이때는 수익률 순위 329위, 자, 실질적으로는 상위 3.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매일 수는 뭐 한 달 정도 해서 자, 43%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2020년도 6월
실전투자대회에 참여했었던 기록이고요. 500리그 최고 성적은 수익률 상위 3%까지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 자, 이때부터는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시드가 조금 쌓여서 30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6월 18일 날짜에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했고, 누적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860만원.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죠. 자, 22%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최고 3000리그 성적 수익률은 또 마찬가지로 상위 3%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상위 3%밖에 진입이 안 됐으면서 왜 실전투자대회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도, 자, 마지막이죠. 최근 2022년도 자, 2월 실전투자대회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을 참여 시드를 조금 낮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주식 1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 자, 누적 수익률은 자, 129%, 뭐 거의 130% 정도 되죠. 자, 100만 원으로 어쨌든 초과되는 수익을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는 제가 16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다음번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최신화가 됐었을 때 뭐 11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제가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자, 100리그 최고 성적은 누적 수익률 130%로 자, 수익률 순위 16위, 상위 0.1% 미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적인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 데이터를 쌓아놨었고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다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 100% 1000% 이렇게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 20% 그리고 뭐 20-30%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원금 대비 30%씩 딱 2번, 3번만 수익이 나면은 바로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었던 조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 2-3달이면은 원금 대비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타 포지션이면은 단타 포지션, 그리고 스윙 포지션이면은 스윙 포지션, 각 포지션에 맞는 차트와 수급 흐름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실전투자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사용했었던 조건식과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 제 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단타 조건식입니다. 자, 단타 조건식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단타 조건식 중에서 자, 초반 급등주 잡기라는 이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봉상과 분봉상 저항대를 자,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 시그널이 발동하도록 설정해둔 초반 급등주 잡기 조건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등주 분봉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당일 주도 테마주가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처음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자, 돌아서는 이 구간에 바로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해둔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단타 조건식이 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조건식. 자, 스윙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평가 고배당 스윙. 자, 첫 번째로 저평가 고배당 수익률 조건식인데, 자, 기업 장부 가치가 현주가 대비 약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스윙 조건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등주 눌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일봉상. 일봉상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 대세 테마주들이 보통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턴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한 조건식.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나는 조금 성향이 조금 빨리 예를 들어서 뭐 당장 2-3일 혹은 2-3일 혹은 3일 내에 수익을 크게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단타, 자,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자금도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종목에 크게 투자해서 느긋하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스윙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식을 PDF 파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남겨주셔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9월에 있을 빅 이벤트 일정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자, 중국이 고성능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수출을 자, 오는 9월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국방과학산업국,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 장기배발부는 수출 통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공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자, 대략적으로 자, 8월 1일 날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9월 1일 날짜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세력 매집주들이 이렇게 단기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한 개 준비했고요. 자, 이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다가 거래 없이 눌러주고 다시 횡보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를 죽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정의 임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평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1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520억. 자, 완전 품절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세력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자,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해양 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정이 빼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달 자, 9일에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9월 말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해외 일정이 일단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해봐야 될 포인트는 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인 8월 말과 9월 중순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름 안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은 자, 이 8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일정주가 바로 이 오염수 방류 관련주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는 세력 매집주. 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자, 매집 흔적, 그리고 저평가 품절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간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렸죠. 거의 뭐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세력 매집주들 아직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1800%입니다. 네, 충분히 회사의 자금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시가총액이 2,400억인 대신에 유통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에 임박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일정과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품절주일수록 자, 그리고 이렇게 저평가 일정주일수록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그 두 가지 일정에 맞춰서 제가 추려낸 두 종목 저평가 품절주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자, 나는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오염수 방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염수 방류 관련 수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